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11월 1일 오후 10시 42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. 벌써 11월이네요. 벌써 11월이고 횡보한 지도 거의 5달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거래량,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이제 제로피 이후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뭔가 예전 그 기준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심심한 느낌이다. 저번 이제 3월 말 이후에 잠깐 베어마켓 랠리 있고 나서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잠깐 또 있었다가 쭉 내려와서 이 박스권에 갇힌 지가 벌써 5달인데요. 우리가 기다리던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기다림의 끝에 어떤 좀 방향성으로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 줄지 기대가 되고 어쨌든 간에 움직여야 되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. 지금 쥐약 같은 경우,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에서 쥐약은 어쨌든 변동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루즈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일단 비트코인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최근에 이제 반등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가 차트로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. 차트로만 봐도 저번 이 하단보다는 좀 위에 있고, 비트는 뭐 좀 비슷한 느낌이고, 확실히 이더가 점점 더 시총을 조금 더 키워가는 느낌?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더 같은 경우가 이제 또 그렇다고 해요. 뭐냐면은 어떤 이제 후발주자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뭔가 크립토 시장을 정말 이제 좀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비트는 사실 뭔가 활용처가 없죠. 활용처가 없다라기보다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제한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더는 그게 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플랫폼을 좀 추구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고,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시총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. 그리고 이더의 뒤를 좀 이을 만한 코인이 뭐가 있을까 쭉 봤었을 때 계속해서 뭔가 이 코인이 다음에 이더다 라고 이렇게 뭔가 타이틀을 달아도 뭔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분부가 그나마 좀 방어력이 좋아가지고 역시 분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고, 이제 최근에는 요 며칠 사이에는 또 이제 그 런치풀이 있었죠. 여기 있죠. 해시플로우라는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런치풀이 있었고, 요것도 이제 사전에 코인 몇 개 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, 요거는 그나마 런치풀이라서 가격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바이낸스 런치풀이랑 런치패드는 구분하셔야 돼요. 런치패드가 훨씬 좋은 거고, 런치풀 같은 경우는 조금 비주류 느낌? 근데 그마저도 런치풀마저도 최근에 진짜 뭐 없다가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저번 스테픈 이후로 처음 아닌가요? 근데 거의 몇 달 만에 스테픈 같은 경우는 물론 런치패드였지만 런치풀은 좀 오랜만인 것 같고요. 요거 때문에 또 분부가 살짝 올랐는데, 예전에는 되게 웃긴 게, 예전에는 런치풀이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조금 반응이 있었고, 런치패드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반응이 많이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.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쉴링이 지속적으로 있었고, 진짜 별거 없고 요 사진 딱 한 장, 그리고 스마일 이모지 이거 하나로 굉장히 또 이제 반응이 있었고, 물론 이제 비트와 이제 그런 시장의 전반적인 좀 상승세가 있었었기 때문에 또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저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쉴링을 해주는 그 인플루언서, 굉장히 좀 영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. 그런 프로젝트에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보다 더 좋을 수 있다.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죠. 가치 투자보다는 그런 좀 트렌드적인 부분을 좀 따라서 투자하는 게 훨씬 좋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게 대표적인 예로 분부, 상봉자오,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었던 솔라나, 샘뱅크먼 있었고, 도지코인의 이제 일론 머스크 있었고,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트론의 저스틴 썬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죠.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좀 굉장히 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계속해서 쉴링을 해주고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대중 심리를 굉장히 잘 자극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오르는 요소가 오히려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은
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좀 후비 토큰 같은 경우가 저스틴 선, 물론 저스틴 선이랑 이제 뭐 그 다른 애들이랑 좀 동일 선상에 놓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비 토큰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형태로 많이 올랐었습니다.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호비 토큰이라든지 이런 뭔가 계속해서 실링을 해줄 만한 프로젝트, 그리고 정말 이 프로젝트가 좀 장기적으로도 뭔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뭔가 추가 하락이 있거나 뭔가 더 내려갔을 때 소액씩 모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많이 없고,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뭐 비슷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서스도 없고 뭐 뭔가 이제 변동성도 없고, 그렇다고 뭐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대한 뭔가 그런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. 뭐 앱토스 쪽도 뭔가 열심히, 물론 에어드랍은 굉장히 달달했습니다만 이제 뭔가 관련한 NFT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제 반짝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드리는 이제 정보들이 조금 사그라드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 그 유튜브 구독이 아니라 그 시청자 수 있잖아요. 그 재생 뷰라고 해야 되나? 그것도 나름 인간 지표예요. 그래서 그게 1000 밑으로 내려가잖아? 그러면은 약간 약세장이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그 조회수가 1000이 안 나오면 약간 약세장이구나 하고 보시면 좋아요. 그리고 요 이슈가 또 있죠. 요것도 이제 뭐 규제 이슈인데, 이런 규제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결국에는 다음 사이클에 다다라서는 정말 좀 규제라는, 좀 지금에서는 조금 이제 뭔가 뭉뚱그려진 그런 느낌인데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가서는 정확하게 이제 세금도 매길 것이고, 이제 그런 규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뭔가 기준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적합한 코인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10월, 11월에 대해서 좀 뷰가 괜찮았죠. 최근에도 괜찮았고,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피벗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, 요거랑 별개로 이제 사이클 관점, 그러니까 1년 주기라고 봤을 때, 1년 주기의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도 10월 그리고 11월에는 조금 장이 대체로 좋았다. 그런 좀 사이클이 많았기 때문에 9월에는 되게 안 좋았다라고 해서 실제로 많이 떨어졌었고, 10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올랐죠. 그래서 뭔가 그런 연도별, 주기별 사이클이 또 나름 있는 것 같아요, 보면은.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뭔가 좀 더 추가 상승을 일각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같고, 그리고 그런 상승들이 사실 지금은 막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길게 보고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기보다는 좀 짧게 내가 만약에 되게 잘 잡았어 매수를, 그러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 어느 정도 내고 욕심 없이 빠지는 형태로 지금은 매도하시고 좀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. 진짜 이런 데서 잘못 물리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죠. 다만 반대로 이제, 근데 이제 물리기는 쉬운데 약간 그 안 물리고 쭉 올라가 버리긴 어려운 좀 그런 확률적으로 그런 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. 더 장기적으로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런 형태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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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이게 뭐죠 근데? 이게 1년 주기의 사이클인가요? 요게 방금 좀 말씀드렸었던 이제 1년 주기의 좀 사이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제 약간 마지막 가서는 조금 많이 올랐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렇게도 좀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, 이거는 매크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1년 주기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가능성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런치풀, 해시플로우 런치풀인데요. 이것도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, 분부라든지 BUSD 있으시면 이거 갖다가 바이낸스에다가 그 뭐야, 저 락업 해두시면은 이거 주거든요. 조금씩. 근데 이제 좀 시드가 적으면 굉장히 적게 줄 거예요. 돈도 거의 안 들 만큼 약간 먼지 같이 줄 건데, 조금 되시는 분들은
이런 거라도 좀 받으셔서 챙겨보시길 바라고요. 런치풀은 그리고 이제 초반에 상장하기 전에 한 7일간인가요? 그때가 제일 많이 주고요. 그 이후에는 조금밖에 안 줘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체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거 이슈가 또 있어요. 후오비에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시드를 갖다가 이제 잘 현금화를 했었기 때문에 시드를 갖다가 이제 좀 이자를 달달하게 나름 받고 있었거든요. FTX에서. 왜냐면 10만 불 이상 같은 경우는 연 5% 정도로 쳐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주고 있었고, 이거는 달러로 우리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파킹 통장처럼 되니까 꽤나 이제 저한테는 달달했는데, 요게 좀 기준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시드가 있고 요런 이자를 좀 받으셨던 분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냐면 이제 더 이상 10만 불 이상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딱 10만 불까지 5% 그대로 주고요. 이제 만 불까지 이제 8%. 이게 원래 2만 불까지 8% 아니었나? 이것도 줄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만약에 내가 좀 시드가 10만 불 이하인데, 만약에 5만 불 뭐 조금 원절인데 나는 이제 당분간 매매할 계획은 없고 그냥 이자라도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FTX 요거 8%, 이제 만불 8%, 그리고 뭐 바이낸스 뭐 천불 해가지고 뭐 또 8%, 그리고 OKX라든지 뭐 바이비트 이런데 좀 나눠가지고 분산하셔가지고 넣어두시면은 좀 이율을 그나마 이제 시드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율을 그나마 좀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. 좀 귀찮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FTX 만약에 이게 좀 막 한 10만 불, 20만 불, 30만 불이다 그러면은 이거 다 계정하셔가지고 이제 좀 분할하셔서 분산하셔서 다시 이제 이거 다시 뭐야 그 이자 재가동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. 오늘 방송 요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 좀 짧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못할 것 같고요. 요 정도 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내일 모레 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죠. 그때 시장 분위기 보고 제가 한번 또 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.